반갑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온라인으로 떠나는 사회여행 선생님은 제천 장락초등학교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학습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를 줄거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었죠. 먼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제 영화 또는 소설이 원작인데, 이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나온 지는 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 책이 거의 뭐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줄거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한병태라는 친구입니다. 이 병태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전학을 온 이 학교에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바로 무엇이냐? 선생님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친구가 반의 분위기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모든 반의 친구들이 그 한 친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 친구 밑에서 계속 따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엄석대입니다. 엄석대라는 친구는 그 반에서 거의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 병태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서 엄석대라는 친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반항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반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도 그 엄석대라는 친구 밑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6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정말로 좀 열정적인 선생님이셨는데, 그 엄석대라는 친구가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은, 다른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요새 시험 안 치죠? 근데 그때는 쳤어요. 다른 애들을 시켜서 다른 애들의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막 맨날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발각이 되게 돼요. 그동안에 엄석대가 했던 그런 악행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엄석대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까발려지게 되고, 다른 친구들도 그동안 막 억눌려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엄석대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옛날에 있었던 4.19 혁명이나 또는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이제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엄석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이 엄석대라는 친구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를 한 거죠, 반을. 그런데 어떻게 한낱 초등학생일 뿐인 이 엄석대가 반을 막 좌우하고 어떤 친구들도 그 반의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보통 이제 엄석대라는 친구는 힘이 아주 센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엄석대라는 친구가 반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었고요. 또 병태 같은 친구들한테는 회유를 하기도 했었어요. 회유. 그래서 폭력과 회유라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면서 반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엄석대가 말리지 못할 정도로 커진 독재를 했었던 이유는 바로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병태가 그 석대의 행동에 반항을 했을 때 석대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태에게 좀 서열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회유를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석대 같은 친구가 반에 한 명 더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석대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바꿔서 석대만큼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반에 5명이 더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석대가 그렇게 독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독재를 한다. 어떤 한 단체가, 어떤 한 권력이 무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옆에서 견제해주거나 감시해주는 것들이 없다면은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동기유발이었고요. 오늘 배울 학습 주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입니다. 국가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일을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누어 맡고 있었죠? 법을 만드는 무슨 부? 입법부. 어디였죠? 국회. 그 다음 법에 따라 살림을 하는 행정부. 어디였죠? 정부.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 이름은 법원. 이렇게 세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이제 이 세 국가기관에 대해서 복습을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국가 일을 나누어 맡는다. 국가 일을 나누어 맡는다. 즉, 엄석대 같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엄석대라는 친구를 국가 전체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독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요. 그런 독재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또는 여러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그 한 사람을, 한 단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어 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결말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죠? 욕심이 있고 실수를 하는 존재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람이 신이라면, 한 사람이 신이라면 정말 모든 판단을 옳게만 하고 절대 실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독재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완벽한 존재라면요. 자기의 이성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독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세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을 좀 나누어야 됩니다. 국가의 권력을 좀 나누어서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권력을 나눈다. 뭐라고 할까요?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일을 나누어 맡는 것은 결국에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아까 말했던 무슨 부? 입법부. 입법. 또 무슨 부? 행정부. 또 무슨 부? 사법부. 이렇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권력을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력을 나누어서 맡고 있다 해서 권력 분립은 분립인데 세 가지 권력이다 해서 무슨 분립? 석삼자를 써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삼권 분립이 활용되어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는지는 그 다음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